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평소에는 똑바르게 보이던 어떤 사물이 갑자기 휘어 보이기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충분합니다. 중년부터 눈의 노화는 계속됩니다. 저도 이미 노안이 왔고 또 녹내장 알고 계실 텐데 황반변성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바로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인사드렸던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권윤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늘 황반변성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많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질환 자체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대부분 나타나고요. 예. 우리나라 최근에 역학조사를 보면 50세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60에서 7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60대에서 70대가 제일 많다. 네, 예. 그리고 이 초기 황반변성의 유병률을 보시면 네. 한 6%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한 55에서 65세 정도 사이의 유병률은 0.6%인 반면에 네. 75세 이상에서는 7%로 갑자기 유병률 많아지네요. 자체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예.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대 실명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구 쪽에서는 1위인 실명 원인 1위인 질환이 이 질환이 되겠습니다. 3대 실명 원인이라면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은 당뇨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예. 그다음에 녹내장, 그리고 이 황반변성. 이게 3대 실명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명이 생길 수도 있는 황반변성. 근데 선생님 사실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도 잘 모르고 그리고 황반변성이라는 말은 더더욱이 이게 좀 낯설은 이름이라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은 흔히 카메라하고 구조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각막이라고 해서 흔히 시계유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계유리 같은 이런 형태의 투명한 렌즈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는 홍채라 그래서 조리개처럼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양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조절해주는 홍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카메라로 치면 안에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고요. 흔히 어르신분들이 백내장이 온다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뿌옇게 바뀌는 부분이 이 자리고 그 안으로 보면 유리체라 그래서 계란 흰자위 같은 게 원래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전부 망막입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시신형이 되는 부분이고요. 모여서. 그런데 사람 눈은 카메라 필름과 다르게 중심 부분에 시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눈동자를 키워서 망막을 들여다봤을 때 누르스름한 반점처럼 보인다 그래서 황반이라고 하고요. 요 제일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는 다른 부위보다는 약간 짙은 색깔을 띠고 그리고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이 황반이라는 자리 아래쪽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거나 또는 노폐물이 침착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성 황반변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폐물만 침착이 돼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습성 황반변성은 아래쪽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물이 새 나오거나 피가 나거나 해서 급격하게 시력을 떨어뜨리는 병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황반부는 원래 아주 부드럽게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세포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자리가 시세포 자리가 되겠고요. 정상적인 황반부와 다르게 아래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그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해서 물이 차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불룩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혈관이 이 아래쪽에 잠복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네, 오늘 설명하실 부분을 대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노화 말고 선생님 다른 이유는 없나요?
이 병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일단 나이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서럽다. 나이 자체가 예, 예. 그 가장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네. 그 외에 또 중요한 요인이 흡연, 담배를 피시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 외에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이 그런 황반변성을 앓고 계셨다. 가족력 알았다. 같은 거. 그렇죠. 유전적 인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요즘 서구적인 식단으로 많이 바뀌면서 고지방, 그러니까 지방이 좋은 지방이 아니라 네. 안 좋은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산이나 예.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걸 예. 드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병이 조금 더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황반변성도 이제 뭐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뭐 이렇게 굉장히 요즘 자외선이 강한데 이 자외선은 그러면 황반변성의 문제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요. 예. 자외선 제가 외래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외선도 이 황반변성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질환들, 백내장이나 익상편, 흔히 군날개라고 얘기하는 네. 흰자위에 살이 자라 나오는 질환, 그렇죠. 흔한 질환인데 그런 경우가 모두 자외선이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특히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야외 활동 가시거나 어디 놀러 가시거나 할 때 꼭 선글라스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 보안경 또는 모자, 양산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도 네. 뭐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이게 뭐 브랜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알이 큰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디자인을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고르면 될 거고요. 예. 알이 조금 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이 안경 옆쪽으로 들어오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이 좀 크면 좋고. 오버사이즈.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알 자체가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뭐 됩니다. UV 컷, 뭐 그렇죠. 99%, 100%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짙다 하더라도 네.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지게 되면 눈동자는 커져 있고 자외선 오히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예. 그 선글라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때 이제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되는지를 네.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쓰신 어느 칼럼에 보면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예. 흔히 생각하면 마치 날씨가 흐리면 자외선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날씨는 흐리더라도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흐리다 하더라도 예. 선글라스나 아니면 보안경을 쓰시는 게 훨씬 눈 건강에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뭣도 멋입니다만은 눈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흐린 네. 날 맑은 날 다 안경 선글라스를 네.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만병의 원인으로 옛날에는 뭐 비만, 흡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얘기합니다. 스마트폰도 선생님 오늘 얘기할 황반변성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사실 없는데요. 예. 그 스마트폰 자체의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푸른빛 계열 자체가 눈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래 사용하시는 거는 예.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오다 보니까 노안이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차이가 있지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노안은 일단은 나이가 들면서 네. 우리가 눈이 멀리 보고 네. 가까이 보는 초점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는 게 제가 노안입니다. 그래요, 제가. 예. 네. 보통은 이름이 노안이라고 붙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만 40세부터 네.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돋보기를 네. 착용을 하면 시력은 잘 나옵니다. 예.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황반변성은 그런 돋보기를 착용하라 한다 하더라도 예. 카메라로 치면 우리의 필름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렌즈를 앞쪽에 어떤 렌즈를 댄다 하더라도 상이 예. 선명하게 맺힌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가려 보이는 암점 형태 네. 시력이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좀 한쪽 눈이 떨어지는 예.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구분을 그런 부분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은 이제 우리 눈을 카메라로 비유를 하면 렌즈나 렌즈 조리개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네. 황반변성은 그 뒤쪽에 있는 필름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안은 누구나 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안심이 되긴 한데 선생님 연세도 노안이 저도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네. 선생님은 어떤 노안이 왔다라는 자가 증상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이제 네. 그 전에 보던 책이나 아니면 논문들 같은 거 봤을 때 네.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기 이렇게 시작하면 밀어야 이제 그렇죠. 보이는. 네네. 그러면 이제 노안이 그렇죠.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점점 화면이 큰 걸로 그렇죠. 계속 바꾸시게 글자도 되고. 큰 걸로 이제 바꿔야 되고요. 설정을. 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증상이다. 네. 예, 자, 노화는 그렇고요. 그러면 황반 변성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으로 오시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차선이 자꾸 두 개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안경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안경점에 갔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경점에 가니까 안경점에 올 게 아니라 안가로 가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직선 차선에서 보면은 차는 한 대 오는데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눈이 자꾸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백밀러를 보는데 백밀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흐릿하게 보이면서 물결처럼 울렁울렁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설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뒀거든요. 자, 방금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차선이 하나인데 둘로 보였다고 말씀도 하시고 네.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황반 변성이 있지 않은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종이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이 종이 자체는 네. 황반변성 자가 진단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름은 암슬러 격자고요. 예. 어, 그냥 바둑판에 바둑알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생겼어요. 학생들이 아니면 모는 종이에다가 예전에 뭐 오목 두거나 할 때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검사를 하실 때 본인이 보셔서 가장 잘 보이는 거리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양쪽 눈을 동시에 검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 눈씩 가려가면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심 부분을 쳐다보시고 예. 이 선이 휘어지거나 네. 아니면 가려 보이거나 예.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자가 검진 방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 가득하게 요거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직접 한번 지금 눈으로 한쪽 눈 가리고 오른쪽 먼저 보시고 또 반대쪽 가리고 왼쪽 보시고 이렇게 한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요 모양 그대로 정확한 바둑판 위에 바둑돌이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세 가지 그림이 나갑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귀퉁이, 왼쪽 귀퉁이 있는 그림들은 휘어져 보입니다. 그렇죠? 휘어져 보이고요. 가운데는 어딘가가 암점이 나타납니다. 어둡거나 흰 점이 나타나서 선이 끊어지는 부위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이시면 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이 가능하니까 병원으로 빨리 가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방금 자가검진 안전하게 통과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나는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꼭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검사가 100% 모든 질환들의 특히 초기 증상일 때는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으시거나 부모님께서 황반변성이셨거나 아니면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병률이 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1년보다 더 안쪽으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조금 줄이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증세가 만약에 느껴지신다 그러면 빨리 안과로 오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안과들이 다들 라식 수술만 하시는 데가 아니니까 찾아가셔서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셔야 하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본 지가 가서 선생님 그냥 제 눈 검사 쭉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나요? 보통은 일반 검진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검사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안저 촬영도 대부분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저라는 게 이제 망막을 보는 검사를 그렇습니다. 망막을 보는 검사를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를 안저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는 지금 건강 검진을 하면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이제 있으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답을 줍니다. 그러면 안과로 오셔서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망막 쪽에 황반 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빛간섭 단청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하고 하는 조영 촬영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단청 촬영이나 조영제를 넣고 하는 이런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검사를 네. 해보고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조금 더 깊은 네. 검사로 들어간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초반에 선생님 설명하실 때 건성, 습성, 황방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우나 이름 같은 약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 황반 변성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예. 황반 부위에 네. 어떤 이상이 생겨서 결국은 시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성 황반 변성은 우선 황반 그러니까 망막 아래쪽에 네. 노폐물들이 쉽게 말하면 침착되고 쌓여서 예. 시간이 오래되면 서서히 시력이 시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죠. 잘 안 보이게 노폐물들이 되는. 쌓여서 그리고 시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조금 시력이 서서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예. 습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진행하는 형태고요. 황반 아래쪽에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는 결국 물도 새 나오고 피가 나기도 하고 네. 하는 혈관들이 황반 아래쪽에 생겨서 예. 그런 물이 차거나 피가 나고 나면 흉터 조직으로 결국은 바뀌고 시세포들이 손상을 많이 받아서 실명까지 가게 되는 질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습성이 더 나쁘네요. 그렇죠. 빠르죠. 네, 빨리 빠르고. 나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건성이 습성으로 가서 더 나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건성 따로 습성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성으로 있다가 네. 습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예. 많고요. 예. 건성에서 그냥 쭉 있더라도 오래되다 보면 네. 이게 세포들이 서서히 손상을 받아서 예. 그 자리가 세포들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예. 위축 형태로 바뀌어서 예. 마찬가지로 시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자마자 일단 병원에 가시자마자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빨리 하셔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습성이 안 나고 뭐 기왕 있을 거라면 건성이었으면 좋겠는데 건성인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그러면 비교적 조기일 거니까 조기 발견을 한 거니까 조금 빨리 치료를 하면 완치도 가능할까요? 완치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예, 예. 이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지는 않는 질환입니다. 약간 당뇨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거라고 좀 비슷하면 네, 예. 낫지 않는 질환인데 음. 그러면 이게 병이 좀 더 나쁜 형태로 습성이나 아니면 위축성 병변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들, 네. 눈에 좋지 않았던 흡연,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 그러니까 눈에 대한 항산화 비타민 복합 제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항산화 비타민이나 뭐 비타민 C, E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비타민 C나 예. E나 그리고 베타카로틴 네. 그리고 아연 거기에 대한 뭐 빈혈을 막아주기 위한 굴이라든지 예. 이런 게 들어있는 복합 제제가 시중에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황반 변성이 그런 건성이 진단이 되면 예. 약을 드셔서 습성으로 넘어가는 위험성을 한 5년에 25% 정도까지 많이 막을 수 있네요. 네, 비교적 예. 제법 많이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이런 항산화 비타민제를 꾸준히 드시면 건성 황반변성으로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뚜렷하게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네. 나쁠 건 없다고 보지만요. 나쁠 건 없다. 그렇지만 그 항산화 복합 제제들 중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약들은 흡연자분들이 드시게 되면 예. 폐암의 위험성을 조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베타카로틴이 없는 예. 제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거기에는 루테인이나 네. 지아잔틴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로 신경 써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성 황반변성이 있을 때는 일단 습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가 주가 되는 건데 네. 불행하게도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 이미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습성 형태로 진단이 되시게 되면 예. 그 즉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시력 예후, 그러니까 예.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잘 보실 수 있는지를 실명을 결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되게 하는 치료는 예. 혈관 내피 세포 예. 성장 인자에 대한 항체 주사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세포. 성장 인자에 대한 항체. 네, 그래서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혈관 형성 인자에 대한 항체입니다. 항체 주사, 네, 항체 주사라고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일단은 한 달 간격으로 약 종류에 상관없이 네. 3번의 주사를 하고요. 네. 그 3번을 하고 나서 치료 반응을 보고 그 이후에는 달마다 보면서 주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주사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사를 하든지 하는 형태의 치료 계획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주사예요. 네, 엉덩이 주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눈에다가 주사를 놓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눈에다가요. 네, 안 아파요? 당연히 주사니까 아프긴 합니다만 예. 그
주사 바늘 자체가 아주 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되게 눈에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예. 저보고 맞으라 그래도 사실은 저는 지금 잘 맞. 아, 그러니까요. 쓸 지금 것 같지 제가 않습니다.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막상 맞고 나시면 그렇게 별로 안 아프구나.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주사 자체를 계속 달마다 예. 아니면 2달이나 3달, 예. 좀 길게 가시는 분은 뭐 5달이나 6달마다 맞으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 눈에 주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긴 하지만 예. 막상 맞아 보면 예.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한 달 간격, 2달 간격, 혹은 조금 더 늘어지면 뭐 5, 6개월 간격으로도 맞을 수 네,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얼마나 오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사는? 이 치료 자체가요. 예.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실명으로 가는 병인데 네. 주사 치료 그리고 경과 관찰을 자주 꾸준하게 하면서 예. 시력이 실명으로 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하게 되면 보통은 빠르면 일주일 네. 아니면 좀 늦으면 한 달 내에는 음.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예, 예. 10분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요. 5분 정도는 시력을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멈추거나 조금 좋아지는 정도, 한 30-40% 정도는 시력이 어느 정도 본인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10% 정도는 안타깝게도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서 주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요즘 이제 골다공증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사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평생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제 눈에 맞는 주사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길게 이렇게 맞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병의 경과를 막는데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해볼 만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예. 주사를 하시다가 이제 괜찮아졌구나 하고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럴 경우에는 뒤에 이제 진행이 많이 돼 버리면 예.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주사를 하더라도 그전 시력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암슬러 그리드를 가지고 네. 자가 검진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자주 한쪽 눈씩 가려 보시면서 예.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나빠지는 기미가 보이면 네. 아니면 주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장을 하면서 맞는 예.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늘려가거나 네. 해서 그런 형태로 가시게 되면 그래도 병원 오시는 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그리고 주사 횟수도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시력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주사를 끊어버리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렇죠. 예, 네. 간격은 이제 점점 넓어질 수 있다, 네. 길어질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름의 이런 약들이 이제 나와서 점점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약들이 네, 항체 네. 주사인 것 같은데, 네. 그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약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크게 보험이 되는 약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냥 편의상 제가 L 약제하고 네. E 약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이 되지 않지만 네. 그 주사를 할 수 있는 예. A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왔던 약제는 A라는 약제인데요. 비보험으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에서 L이라는 약제를 결국은 일부 부분을 떼서 눈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은 지금 보험 적용이 되고요.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달마다 주사를 했을 때 우리 시력표를 봤을 때 한 2칸에서 3칸 정도, 그러니까 2줄에서 3줄 정도까지 예. 초기 1년에 좋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예. A라는 약제도 네.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긴 하지만 거의 근사한 예.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뒤에 개발된 약간 기전이 다르는 E라는 약제는 장점이 효과가 2달 정도가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간다. 그렇죠. 예. L이라는 약제는 한 달 같지만 예. E라는 약제는 2달 정도 효과가 가기 때문에 예. 주사 횟수를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병원 오는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력이 좋아지는 정도나 유지하는 효과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 약제랑 안 되는 약제를 말씀을 하셔서 네, 네. 보험이 되는 약제를 쓰면 뭐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한가요, 확실히? 훨씬 덜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습성 황반 변성 자체로 진단을 받게 되면 예. 산정 특례라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일반 질환들에 비해서 훨씬 낮춰줍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게 되면 원래 주사 약제가 거의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이구, 예. 10만 원 중반, 후반 정도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부담은 지금 현재는 네.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 횟수도 예전에는
한쪽 눈당 뭐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시력이 아주 나빠져서 네.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면 예. 보통 그 시력 기준은 한 0.1, 0.15 정도 보는데 그 정도 이상으로 유지만 된다 그러면 횟수 예. 제한 없이 지금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담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습니까? 흔히 눈에 주사를 하면 상당히 어떤 위험성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흰자위 쪽에 네. 피가 좀 맺히는. 주사니까. 그렇죠. 주사니까. 피가 날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도 많고 저희가 바깥쪽에 보이는 혈관은 피해서 찌르지만 네. 안쪽에 있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 예.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예, 예. 주변 분들이 예. 눈이 빨갛다, 예. 눈병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보통 제 외래로 오시면 예.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조금 무서운 부분은 결국은 눈에 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들어가서 안내염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 경우는 지금 확률상으로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발생률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예.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뭐 합병증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고 네, 네. 저희들을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주사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치료는 뭐 또 없습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주사 치료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주사가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광역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 네,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거는 정맥을 통해서 특수한 약물을 주사를 하고요. 예. 팔에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주사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눈에 있는 황반 변성 부위에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를 쪼이게 되면 예. 약물이 반응을 일으켜서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막아주는 겁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왜 쓰지 않느냐 그러면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고 많이 떨어지는 걸 조금 줄여주고요. 네.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피가 아주 많이 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혈관도 일부 막혀서 예. 횟수를 3번 정도 이상은 하기가 힘듭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질환의 양상에 따라서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황반 변성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 서양 사람들보다 네. 피가 잘 나는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혈관이 형성되는 병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네.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망막 안에 있는 황반 그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황반 변성 말고 황반에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선생님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요. 예. 가장 지금 많이 병원으로 오시고 예. 매주 수술을 받게 되는 질환이 예. 황반 주름 또는 주름요? 주름 예. 또는 황반 쪽에 황반 앞에 예. 막이 생긴다 그래서 망막 전막 또는 망막 압막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막이 생긴다. 그렇죠. 예. 원래 없어야 되는데 예. 막이 생겨서 망막 황반부의 중심 자리에 수축을 해서 예. 정상적인 구조를 망가뜨리고 시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은 상당히 좀 많아서요. 네. 거의 매주 예. 저는 수술을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예. 예. 증상 자체는 양쪽 눈을 한쪽씩 가려서 봤을 때 상의 크기 차이가 나거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 부분의 시야가 좀 흐려지거나 네. 시력이 그러니까 보통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아니면 이런 직선들이 또 휘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황반변성과 얼핏 보면 좀 비슷한 예. 예. 증세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 병은 황반변성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네. 형태 자체가 변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막을 제거해 주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쓱 그냥 걷어내듯이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눈 뒤쪽에 있는 예. 망막이기 때문에 예. 가느다란 침을 한 3군데 정도 찌르고요. 예. 현미경을 보면서 망막 앞에 막을 벗겨냅니다. 으아. 망막 예. 자체가 두께가 평균이 한 0.3에서 4mm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있는 막을 현미경을 보면서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망막 전문의 선생님들은 예. 거의 다 수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막을 그냥 걷어내면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되는 병인 거군요. 회복이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빨리 수술을 하면. 예. 근데 오래된 경우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술의 목적은 시력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네.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하고 나면 좋아지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황반이 뭔지 그리고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황반 변성이 뭔지 이제 조금 어렴풋이 그림이 잡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병원에 안 찾으신 분들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언제나 황반 변성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숭례문 화재를 예. 비유를 들어서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우리가 정상적인 지배 형태가 가지고 있다가 네. 황반 변성이 오면 거기에 불이 난 거랑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안타깝게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하. 그래서 소방차들이 와서 물을 우리가 끼얹고 해서 네. 불을 어쨌든 불씨를 최대한 줄이죠. 네. 잡지만 그전에는 어쨌든 불을 잡았긴 한데 예. 이 불은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감시를 하면서 네. 나빠지면 그때 또 물을 끼얹고 그게 예. 결국은 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주사 예. 아니면 레이저 치료라든지 예.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네. 꾸준하게 해줘야 결국은 집이 완전히 타서 무너져 내리는 거를 예. 실명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 우리가 숭례문은 이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두 눈은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눈 건강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신 안과 전문의 권윤형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만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게 되지요. 여러분 눈은 오래 쓰셔야 되니까 그만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